아, 마이크를 조금만 시험하겠습니다. 맛있게 됐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좀 예쁘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할 수업은요, 경찰직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경찰직 국어가 96년, 98년 때까지만 해도 시험에서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과목에서 빠졌다가 뭐 다른 과목들이 들어가면서 빠졌다가 경찰의 특성상 뭐 형소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빠졌다가 이번에 새로 3월 말 시험서부터 그게 1회가 돼요. 1회 시험은 항상 좀 쉽게 나온다는 게 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직 국어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조금 얘기를 동강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연구실에 찾아와서 교무실에 찾아서 학원으로 저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험 준비하냐 그러면 경찰직 시험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번 주도 학생들이 거의 매일 한두 명씩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공부를 좀 자기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일반 행정직 준비하다가 또는 뭐 검찰직 준비하다가 이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 시험도 한번 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예전에 작업해놨던 수업을 하던 경찰직 국어 기출문제에서 지금 3월 말 1회, 2회 시험, 1회 시험부터 출제 가능한 부분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요. 뭐든지 현실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실제 구체적인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찾을 수 없는 표현법은 요거는 수사법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수사법에서는 초점이 어딘가 하면은 비유법 중에 치규, 은유고요. 요게 한묶음이고요. 자,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대유법을 따로 출제를 잘합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 하면은 반어하고 역설이 출제가 잘 돼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한능검 뭐 이런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규, 은유, 대유, 반어, 역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은유법까지, 대유법까지는 잘 하더라고요. 반어, 역설법 예문을 시험 직전에 꼭 한번 대표 예문에 읽어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사회는 벙어리다. 자, 자유가 없는 사회는 벙어리다. 벙어리 아니잖아요. 아닌데 기라고 얘기를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게 은유법입니다. 그다음 벙어리 사회고 노예 사회면 죽음의 사회다. and A and B and C죠. 그러면 열거법도 되잖아요. 그다음 점점 그 구속의 정도가 부정적 모습이 죽음으로 넓혀지죠. 점점 스트레스가 돼요. 강세가 되죠. 여러분들 왜 음악에서 최근에 그 21이나 소녀시대 그 신곡이 발표돼서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21 팬입니다. 소녀시대도 물론 좋아하는데 이제 군무나 이런 거는 예쁜데 21의 개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이다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는 기법이 있죠. 그래서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점층법 되죠. 그 다음 대조법은 이런 게 대조법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대조법은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시험에 나오는 대조법은 반드시 자기가 풀어보고 요 동강에서 얘기하는 출제 포인트를 꼭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조법이요. 마무리로 적당하도록 제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대조법은 예를 들어 산천은 의구한데 자, 산천은 그대로 있대요. 자, 근데 잘라서 인제는 간대가 없다. 이러면 의구라는 말이 예전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있다. 자, 근데 이쪽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 수업을 듣고 출제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토닥토닥 이게 똥침도 많이 하고 옆구리도 많이 찌르고 토닥토닥 잘 챙겨주는 선생이라
요 홈피에 들어오셔서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요 동강에 대한 질문들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하루 내로 답을 해드립니다. 좀 빨리 답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대조법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입니다. 이게 가람 이병기 선생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호남선 방향으로 내려가면 여산휴게소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 전라선이나 호남선 그 완행열차 역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시간이 좀 나면 그렇게 여행을 해보는 게 제 개인적 소원입니다. 경상도 쪽은 제 말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 출신이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전라선이나 호남선 쪽은 큰 도시밖에 못 가봤어요. 광주, 전주 이쪽은 많이 가봤는데 여수 이런 쪽은 가봤는데 작은 쪽을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싶은 게 배낭여행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여산휴게소 쪽으로 똥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여산휴게소 뒤쪽에 가람 이병기 선생님 시비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주가 예향이라고 예술의 동네라고 예술의 고향, 예술적 고향이라는 별칭, 이름이 닉네임이 붙어 있거든요. 그 뒷 배경에는 이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국학자고요. 국어에서는 시조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문을 현대국어로 번역을 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고 일제강점기 때 애국지사로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고 그러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난초를 소재로 책과 난초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은 줄기입니다. 하얀 꽃이 벌어지고 꽃봉지가 펑 하고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굉장히 쉬운 시죠. 윤동주 동시 분위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즘 또 윤동주를 그렇게 띄우거든요. 새로 또 띄우거든요. 원래 중요한 시인이지만. 그래서 2번 이 시조 소재는 난초잖아요. 난초니까 관계 있는 거니까 사군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매랑국죽이죠. 매화 난초 그다음 국화와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매랑국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안사무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겨울이 추운데도 겨울을 이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중매죠. 세한사무는 송중매입니다. 근데 사군자는 매랑국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원도 쪽에서 네 쌍둥이 낳으니까 딸내미 네 쌍둥이 낳으니까 일매, 일난, 일국, 일죽으로 이름도 붙였다 그러는데 그 자매는 잘 사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의 문방사우는요. 지필무견입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경찰직이나 소방직 시험 같은 쪽은 크게 국어 이론에서 크게 들어가기보다 이런 상식적 문제를 툭툭 건드려서 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도 소방직에서 이런 거는 해야 되거든요. 지필무견입니다. 지면 종이고요. 그 다음 필이면 붓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필기도구 모으는 취미 혹시 없으십니까? 저 그 취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같은데 이렇게 예쁜 그 색연필이나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색깔별로 모아놓는 게 제 취미인데요.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데 그 다음 요거는 이게 먹이죠. 먹자고. 그 다음 연필이 아니고요. 이거는 연적입니다. 연적. 지필무연해서 연적입니다. 그래서 먹을 갈아서 이렇게 하는 연적 있잖아요. 그걸 지필무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군자라고 합니다. 지필무견. 자, 그 다음 4번 세안사무 했고요. 그 다음 북창사무는 검은고 술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규보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규보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삼호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독하게 좋아했다 해서 고려 말기 이규보라는 사람을 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검은고 술시를 보고 세 가지를 죽으라고 좋아했다. 호코라는 게 매우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이규보라는 고려 말기 대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도 출제 가능한 사람이죠. 자, 그런 어른이 삼호코 선생 북창사무다.
북쪽 창에 기대어서 즐기는 세 가지다. 검은고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사군자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군자하고 그 다음 세안사무, 송중매 그거 두 개만 외우세요. 나머지 2번, 4번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3번이 답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에세이. 수필은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않다. 여운이 수필의 내용, 수필의 성격입니다. 수필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수필의 특징 이런 것과 관계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높임말 아닌가? 와 쉽다. 2번입니다. 소생이, 소인이, 과인이.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소생, 자기를 작은 사람이다 해서 임금이, 과인이 요게 적다는 과자거든요. 도량이 적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임 표현이 아니고 낮춤말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높임으로도 쓰이고 답입니다. 답. 낮춤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깔아볼게요. 선생님 말씀, 할아버지 말씀. 자, 연세가 많으신 예전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자, 이럴 때요. 그다음 제 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겸양, 낮추는 표현입니다. low죠. 이쪽은 high가 되겠고요. 자, 답입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높임과 낮춤 둘 다 쓰이는 용어를 고르라 그러면 시험자에 반드시 나오는데 말씀이라고 고르시고 과인이, 임금이, 소인, 소생은 낮춤말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말없이 고의. 그래서 고의 보내드려다. 와, 이거는 품사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고의 보낸다. 보내드려도 좀 자를게요. 보낸다라는 게 V, 벌브. 여러분들 영어 배우시니까 동사를 벌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 동사인데 V 보낸다를 꾸며줘요. 그래서 이게 how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how much 할 때 how요. 어떻게 보내는데 어떻게 곱게 보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로 해석이 되면서 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매우 예쁘다. 자, 예쁘다는 형용사잖아요. 자, 그래서 A로 제가 약호를 할게요. 첫 글자 A니까 형용사입니다. 예쁘다. 자, 보내다. 동사인데 매우가 예쁘다를 꾸며줍니다. how죠. 예쁜데 어떻게 예뻐요? 매우 예쁘다. 열나 예쁘다. 존나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나 예쁘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쁘다? 매우 예쁘다, 열나 예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시험장에 가셨을 때 부사와 관형사가 출제가 되거든요. 품사 고르기에서. 그래서 부사를 고를 때 지금처럼 동사 형용사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고의 보내다. 자, 그 다음 예쁘다, 어떻게 보내다, 매우 보내다 이런 걸 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사 하나만 더 갈게요. 아주 빨리 간다. 자, KTX 열차가 아주 빨리 간다. 간다가 동사잖아요. 그럼 이 동사를 꾸며줘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how 어떻게 가요? 빨리 가요. 그럼 이걸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주 빨리 요 아주는 간다라는 동사하고 걸리지 않죠.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다. 뭐든지 실제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시험 직전에는 아주 간다. 아니에요. 빨리인데 어떻게 빨리, how 빨리, 아주 빨리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친구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고이 동사 꾸며줄 부사, 그 다음 매우 부사, 그 다음 아주도 부사, 빨리도 부사입니다. 동사 꾸며준 부사, 부사가 부사를 또 꾸며주거든요. 영어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보고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초점을 잡아주세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걸 보고 부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시험에서 팁입니다.
이번 1회 시험을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또 이제 처음 시작해서 다음 시험을 곧 있을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국어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높이 난다, 날다라는 동사를 높이가 꾸며져요. 그러면 이걸 부사라고 합니다. 높이 높이 날아라, 내 마음처럼 날아라 이렇거든요. 자, 근데 한국어에서 높게 높게 난다 이러면 제가 답부터 한번 써볼게요. 분명히 난다를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거의 품사는 단어 성격을 품사라 합니다. 사자가 들어가죠. 영어처럼 동사, 형용사.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고문법을 조금 제가 말하는 국어 포인트에다 조금 접목을 시키세요. 이렇게 접붙이세요. 높게 높게 난다 이러면 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단어 성격을 따져서 얘는 부사거든요. 근데 높게, 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냥 형용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시험 출제 영순이에요. 자, 우리말에서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문법이라고 배우면 영어를 오히려 한국말 문법 배워보신 별로 없으시죠? 근데 영어 문법은 연락을 배우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이 부사 바꾸는 방법. 명사를 부사로, 다른 품사를 부사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기초 영어 할 때, 기본 영어 할 때 ly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day, 날, 하루하루, 하루, 날 할 때 이 명사, 명사는 nou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걸 부사로 바꿀 때 ly를 붙여서 dai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new를 요 형용사를 바꿀 때 newl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sincerely 뭐 이런 거 있죠. naturally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ly를 붙여서 naturally, daily, unfortunately ly를 붙여서 부사로 바꾸는 식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근데 한국말에서는 높다가 형용사예요. 다자 붙으면 동사 형용사인데 높다가 high니까 상태니까 형용사라 하거든요. 자, 제가 배를 닦게요. 생선 배 따듯이 자, 자갈치 시장 아줌매가 배 따듯이 노량진 수산시장 아줌매가 아주머니가 배 따듯이 높고 그다음 높게 그다음 높구나. 자, 높아. 자리 모자라니까 한 개만 더 쓸게요. 높더라. 자, 높더라.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한국말에서 잘 보십시오. 자, 개, 지, 고, 은이. 자, 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동사, 형용사, 의미다 라고 얘기하고 한국어 특징이 의미가 발달돼 있어요. 그게 영어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얘기입니다. 자, 높게, 높고, 높거나, 높아, 높더라. 이런 개지고, 고, 개, 이런 말들이 붙어서 딴 거는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시험 직전이니까 개지고 이런 말들이 붙었을 때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뒤에 높아, 높고, 높게, 높구나, 높아, 높으니, 높으면 전부 형용사입니다. everybody 형용사. 그대는 아직도 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놈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다를 붙일 수 있어. 형용사면 개지고 은이 으면 붙여도 여전히 형용사다. 여전히 내 사랑이다. 그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ly를 영어의 ly죠. day, daily, naturally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나 he를 붙이면 시험에 나오는 건 이밖에 없는데 요런 걸 붙이면 부사다라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약속 시험에 나옵니다. 높다, 높고, 높게, 높게, 높구나, 높아를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사랑입니다. 높게 형용사입니다. 근데 높이 높이 이가 들어가면 동사 꾸며주면 요런 걸 보고 부사라고 한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높다, 높고, 높게, 높구나, 높아는 뭐라고요? 형용사. 요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 8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너같이, 시험같이, 자, 시험같이, 예를 들어, 사람같이, 자, 사람같이 변덕이 심한 존재는 없어. 너같이 공부 잘하는 녀석은 없어. 이럴 때 띄어쓰기 문제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 쓰셔야지 맞아요. 자, 근데 한번 써볼게요. 너 같다. 너 같은. 자, 시험을 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시험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사람 같은. 이렇게요. 사람 같아서. 자,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게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같다, 같은, 같아, 같네. 같다, 개지고 붙었다고 품사 바뀌지 않거든요. 요 명사하고 사람이라는 human이라는 명사하고 이 형용사 사이를 영어도 단어가 다르면 다 띄어 쓰지 않습니까? 북북북 이럴 때요. 요 관사와 이 명사를 띄어 쓰시죠. 그래서 띄어 쓰는 것처럼 요 사이를 다 띄어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너 같은, 너 같다, 너 같아, 너 같네, 너 같구나. 근데 같이는 조사라 그래요. 조사라는 말 모르셔도 되는데 시험 직전이니까 너무 파고드셔도 안 되거든요. 요걸 따닥따닥 붙인다. 또박 붙인다. 그걸 꼭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거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다가 제가 부사 얘기 다시 할게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부사입니다.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할 때 고이는 보내다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7번 의태부사는 모양을 뜻합니다. 모양입니다. 소리는 그야말로 사운드로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양 부사가 아닌 거 1번이 답이죠. 우르릉 쾅쾅 소리입니다. 나머지 엉금엉금 꼬물꼬물 요건 모양입니다. 태는 태도할 때 태예요. 자, 우리가 태도가 좋다. 공부하는 태도를 보니까 합격하겠다. 요건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의성 부사는 소리를 뜻합니다. 소리 철성 뭐 이런 것들. 두 개가 겹치기 출현되는 녀석도 있지만 요걸 구별해서 잘 묻더라고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한국 현대시로 정서와 사상이 일체가 되어서 생명파랍니다. 지금 여기서 답할 거는 생명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사 시간 문화사 할 때 배울걸요. 국사에서 별걸 다 배우대요. 자, 생명파가 서정주 유치환입니다. 두 사람 이거 자, 서정주 유치환 두 사람을 보고 생명파라고 한다. 그래서 미당 서정주고 청마 유치환입니다. 이분은 복분자로 유명한 전북 고창 출신이고요. 이쪽은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그래서 통영에 여행 가보셨습니까? 그쪽 가보면 이 유치환 선생님 통영 출신의 문학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청마 유치환 그 중에서도 아주 손꼽는 사람입니다. 박경래 할머니 토지의 그 작가이신 그분도 그쪽 출신이고요. 자, 생명파가 30년대에 나왔는데 자, 미당 서정주 청마 유치환을 생명파라고 한다.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바다가 나를 부른다. 화류법이죠. 화류법 또는 범위를 넓히자면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하면 화류법이고요. 그 다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얘기하면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데 부른다, 콜. 너 일로 와 이런 것처럼 부르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노래하고 시냇물이 노래하고 그 다음 10번 맞춤법은 자주 나오는 거 꼭 정리해 두셔야죠. 재떨이가 맞습니다. 재떨이, 먼지떨이, 재털이, 방 가운데 재털이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 1번은 잔디죠. 자, 예전에는 뒤에 이로 하자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휴게실 쉬다 그 다음 게시판 그래서 뭐 자개다 뭐 이런 말 뭐 자유 게시판을 자개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줄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1번 4번 수필적 소설입니다. 시적인 수필이다. 시적인 소설이다. 묘사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효석의 작품입니다.
강원도 평창 2호석입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는 수치를 당한 친구들도, 부분들도 있지만,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2호석 고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시적인 수필이다.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 유명하죠. 그 다음에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역 이름이 김유정 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출신의 가장 유명한 작가시죠. 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1번입니다. 보고문은 객관적. 문서는요, 리포터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쓰자지. 주관적으로, 내가 어디 조사를 나가보니까, 마음이 어쩌고 좋았어요.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남들이 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낭만적으로 쓰시는 게 보고서가 아니죠. 자, 그 다음 13번. 중요합니다. 동서남북 바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답은 1번이지만, 요쪽이 동풍입니다. 자, 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봄에 부는 바람이에요. 새로 부는 봄바람. 자, 그 다음 이쪽이 가을입니다. 서풍이죠. 그래서 가을바람, 줄여서 가을바람. 예전에 이선이라는 가수가 그대는 가을바람 그러고 아주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있었어요. 서풍입니다. 그래서 한이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한이라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연예인도 있대요. 그 다음 남풍입니다. 그래서 요걸 맞바람. 자, 그래서 맞바람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앞바람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뒤로 가서 북풍이고 된바람이고, 자, 된바람이고 뒤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앞이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은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북동풍, 영동 영서 지방에 부는 바람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요. 그걸 높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기초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새바람은 동풍이고 남풍이죠. 남풍은 맞바람입니다. 그 다음 14. 국어의 자음은 1번 발음기간을 본떠서 꼭 나오죠. 이거는 훈민정음 자음은요. 자, 제가 이쪽을 지우면서 얘기를 또 보태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글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자음의 기본 글자는 발음기간을 상영했어요. 그래서 기본 글자 5글자를 외우실 때 감나무 사요, 밤나무 안 사요, 감나무 사요. 그래서 가나마사아 5개입니다. 자음 기본은 발음 기간을 본떠서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이응, 혀뿌리가 부딪히는 모양에서 기역 이런 걸 이제 만드셨어요. 발음 기간 상형설. 그다음 모음도 해야죠. 한 개만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추역의 삼재, 동양 철학의 책이죠. 자, 추역의 삼재 구체적으로 말해서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아, 으, 이 아래야 한글 할 때 요 사컷 발음 나요. 영어 발음에서 오에 가까운 아 있죠. 자, 아의 이 주역의 삼재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 15번 심청정 근원설하라 그래서 연권의 딸이라 그래서 연권여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이 연권여설하를 바꿔서도 출제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인신공의설하라고 해요. 전부 한자예요. 옛날 말들은. 자, 사람의 바디를, 자, 사람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다. 희생물로 바치다. 그래서 인신공의설하. 연권이라는 사람의 딸이 심청이었대요. 효녀 지연이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심청절입니다. 그 다음 1번 조신설하는 구운몽의 배경설화가 됩니다. 꿈깨 일장춘몽이다. 자, 한바탕 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는데 깨고 나니까 진짜 그야말로 깨몽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2번 방위설하는 흥부전의 배경설화입니다. 원래 방위는요, 방위설하는 동생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이제 동생이 당하는 입장이고 형이 더 나쁜 놈으로 놀부 흥부 이런 식으로 됐죠. 흥부전이고 그 다음 4번 심화요탑설하는 잘 보세요.
선덕여왕 있죠? 고현정 생각납니다. 연기를 잘해가지고요. 자, 선덕여왕과 자, 선덕여왕을 사모했던 직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요탑설화를 제가 글자를 써놓고 말을 할게요. 자, 심화가 마음의 불입니다. 자, 마음의 패션, 열정이죠. 패션이라는 그 팝도 있는데요. 탑을 불사르다. 자, 불지르다. 이런 걸 심화요탑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이설화라고도 하고 요 한문 그대로 따서 심화요탑설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사모했던 직이라는 사나이가 그 열정을 이기지 못해 자기 몸에서 불이 나서 온 동네 신라 그 마을 경주 마을에 불 지르고 다녔대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시를 지어서 직위를 달랬더니 이 직위가 물러갔다. 선덕여왕의 신통력과 이 사람의 그 열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 설화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뭐 사람이 불로 변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열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징성도 그렇고 재밌는 설화입니다. 자, 심청전은 영권여사랍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도미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도미의처 또는 도미설화. 요거는 관탈민녀형 설화라 그래요. 관리가 백성의 여자를 아내를 빼앗아 갔다. 원래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남의 한 마리 양 가진 걸 빼앗아 가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관탈민녀형 설화라 그래서 이 도미설화는 춘향전의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신공히. 자, 이거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이죠. 자, 심청전 연권여고요. 그 다음 조신설화는 구운몽입니다. 그 다음 방위는 흥부고 그 다음 도미의 처설화는 춘향전의 배경설화다.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페이지가 2개가 넘어갔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동인지는 아직 이번 시험 목표로 하는 친구는 아직 안 외우셨으면 요거만 살짝 한번 봐주세요. 폐허는 염상섭입니다. 20년. 그 다음 21년은 출제 가능한데 최초의 시 전문지예요.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도 시 전문지는 이게 운영이 좀 힘들어요. 자, 21년 장미촌입니다. 그 다음 백조 낭만주의 유파했고 그 다음 4번 조선문단은 최초로 신인 추천 제도를 이제 도입한 적인데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모입니다. 이광수라는 사람이 조선문단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문학파라 그래서 이 좌파 측하고 반대가 되는 이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게 자, 이광수 중심의 조선문단이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번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장미촌 최초 시 전문지 요 정도는 하세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 같은 거는 해양경찰 같은 시험은 최근에도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 문제 공개된 거 보니까 최초의 신체시 뭡니까? 1908 자, 최남선의 육당 최남선 이러면 중학교 때 배우셨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신소설 해서 혈의 누 이인재 요 정도는 여전히 출제가 되거든요. 최근까지도 해양경찰은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네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익힐 건 뭐라고요? 장미촌의 최초의 시 전문지다 그거요. 그 다음 17번 1번 건조체 수식이 화려한 게 좋은 공문서가 될 수 없죠. 요점 정리가 잘 돼야죠. 그 다음 18번 논설문 2번입니다. 객관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아닙니다. 논설문은 자기 주장이 들어가서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돼야 돼서 주관성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3번이죠. 주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그 다음 20번 우연의 일치로 남의 혐의를 그래서 고사성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경찰 시험은 경찰 국어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소방직 국어가 그렇거든요. 소방 경찰이 같은 맥락인데 자
고사성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도금 다 가르쳐 줍니다. 아주 어려울 때 말고는. 그래서 1번 어부질입니다. 제3자가 먹어버렸다. 둘이 싸우다가. 자, 그 다음 설상가상입니다. 남한하고 북한 싸움이 중국이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나 똑같죠. 어부질이는. 그 다음 3번 오비일학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해받는 거. 자, 그 다음 4번은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놈이 도로 큰 소리 치는 거죠. 뭐 네가 내 거 뺏어갔잖아. 뭐 물에 가진 놈,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그런 염치 없는 이야기하고 똑같기도 하고요. 연결이 되고요.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짊어지고 주인한테 달려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답은 3번이요. 남의 의심을 받게 된다. 오비이라. 그래서 오이밭에 그 함부로 신발을 들여놓지 말고 각근을 고쳐 쓰지 마라. 오해받을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21번 등용문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잉어가 용문이라는 곳을 통과를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넘으면 사실 그 잉어가 무슨 이신바해바도 아니고요. 그 뭐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기 힘들잖아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넘으면 드래곤볼 용이 되어서 승천을 했대요. 사람들 사는 데는 이런 전설들, 상징들을 흔히 만들어놔요. 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쪽이 등용문이죠. 요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잉어가 용문을 통과하면 용이 되어서 날아갔다. 그래서 잉어와 관련된 고사입니다. 자, 근데 반대말도 있습니다. 등용문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면 점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액. 요 액이 이마 액자예요. 액자를 건다 할 때요. 그다음 이마에 점 찍었다. 요때 점은 상처를 뜻해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몸만 작살나고요. 이마박에 흉터만 났지 그 성공하지 못했다. 뭐 그럴 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상처 치료해서 다음 시험에 2차 시기로 또 뛰어넘으셔야죠. 이신바해바가 뭐 연습 안 하고 뛰어넘었겠습니까? 잉어가 용이 되어서 날아갔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원숭이가 나오면요. 자, 원숭이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다. 자식을 잃은 엄마 원숭이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원숭이와 관계된 게 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조삼모사입니다. 원숭이 기르는 사람이 아침에 3개 주거든요. 요거는 말재주로 상대방을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숭이와 관계된 거 나오면 고사성어 단장 또는 조삼모사 요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22번 1번 금난지게라고 합니다. 금덩어리처럼 단단한 사귐. 그 다음에 자, 금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난초와 같은 향기가 나는 사귐이다. 그래서 금난지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우관계를 뜻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금난지게 교우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수구초심이에요. 자, 수구초심 죽을 때 되면 향수,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다음 염화미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꽃을 한 송이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뒤쪽에서 바라보던 가섭이라는 제자가 씩 쪼갰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들었다. 글쎄 뭐 그게 알아들은 건지 졸다가 깨서 부처님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부끄러워서 씩 쪼갠 건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염화미소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퇴고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밀고 두드리다. 요게 노크하다는 뜻이거든요. 밀고 푸시, 노크. 그래서 글을 다듬는 걸 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문의 작구를 고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이 보이네요. 23번 너무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지문 풀이하겠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회수는 물이거든요. 남쪽의 귤이 남의 좋은 문화입니다. 귤은 남의 좋은 문화, 훌륭한 문화가
미국이나 유럽의 좋은 문화가 회수, 국경을 달리하며 자리를 바꾸면 쓰레기 같은 탱자가 되고 만다. 나쁜 문화가 되고 만다. 자, 이런 겁니다. 하기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좀 더 많이 퍼뜨려지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걸러내야죠. 그 국가에서. 자, 그래서 23번 문화의 풍토성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가 받아들여지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 고사성으로 귤하위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귤이 탱자가 된다. 탱자 듣자. 탱자는 한약재로서도 그렇게 비싼 한약재는 아니라더라고요. 뭐 피부병 이런 데 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24번 니은의 내귤까지 우리의 좋은 문화 내귤. 자, 마이 좋은 훌륭한 문화. 그러니까 추사체 정도가 되겠죠. 2번 백화문은 중국 현대 중국어 회화체를 백화문이라고 합니다. 1번 우리 거니까 추사체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5번 디귿의 원관념은 우리의 고유한 훌륭한 문화. 우리 것까지 탱자로 변하는 수가 많아서 안타깝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화 전례와 관한 지문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잘랐다 갈게요.